상품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 오셨나요? 여기 읽어줬습니다. 제가 시간을 3시부터 5시까지라고 정리는 아닌데 조금 많이 오버가 될 거예요. 40분 정도 오버가 될 거예요. 왜냐면 시작이 좀 늦어졌죠.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코리안 타임을 많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중간 쉬는 시간도 생기고 그 어떤 질문들도 받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더 절이 되고 옥션 마켓에서 물건 팔아보시면 지금 몇 개 하고 계시죠? 수요? 네. 매일 하나씩 상품 등록하신 거죠? 좀 직원이 네? 직원들이랑 지금 몇 가지 정도 팔고 계시죠? 30달 30달. 몇 가지 정도 팔고 계시죠? 2만 원. DB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DB 받는 방식이 아니면 다 수동으로 원래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매 투표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요, 마켓 판매 코너에 있는 물건들이 3,000가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10,000가지입니다. 왜 10,000가지로 늘렸을까요? 왜 10,000가지로 늘렸을까요? 저희는 열심히 더 좋은 상품, 더 잘 나갈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는 게 저희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고객분들 열심히 파시라. 저희는 사실 재고를 두는 거는 현대의 흐름하고 약간 역행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현대는 재고 안 가져가고 돈 안 들이는 시대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건 장사는 안 따라가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어떤 기반은 저희가 다 소싱해서 저희가 책임질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판매자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 판매자분들끼리도 서로 간에 재살 깎아먹겠다 이런 느낌 안 들 수 있게끔 바탕을 많이 마련해주고 하고 있죠. 제가 2007년도에 부동산을 만들고 2010년도에 리셀을 만들었지만 사실 2009년 이후에는 이 배송되는 일을 거의 안 했었어요. 저는 거래처 영업이라든가 거래처를 상대하는 일만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도 매출이 안 올라가지고 제가 또 배송대행 좀 잠깐 했었어요. 근데 저희 배송대행 회원분들이 2,000명이거든요. 제가 작년 7월달부터 한 30명을 모집했는데 이 30명이 2,000명이 올리는 매출분 정도 나왔어요. 그때 내가 이쪽으로 다시 좀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후로 다시 이쪽 시스템 개발하는 쪽에 들어가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 컨설팅도 해드리고 고객들 미팅들도 많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사무실을 낸 거예요. 제가 인천 물류센터에서 다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좀 더 고객들도 자주 뵙고 교육도 해드리려고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물건이 더 잘 팔릴까요? 라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작년 9월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떤 분이 왔어요. 와서 정말 장사가 안 된다. 힘들다. 이제 장사 그만둘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장사 잘 될지 좀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고 왔었어요. 딱 보는데 제가 막내잖아요. 막내인데 한 2,500개는 못 누르신 거예요. 세개 밖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요즘 추세가 뭘 개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상품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어야 어떤 특정 상품도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품의 광고 역할을 해주는 시대고 당연히 또 많은 상품을 깔아야 터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자기가 모르는 무분별한 상품을 올려놓는 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보증이 되는 제품들은 많이 깔아두는 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승질을 냈어요. 야, 이 양반아! 당신 팔아봤어? 직접 올려서 팔아봤어? 장사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해봤는데 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상품 등록해봤냐? 시간 얼마 걸릴까요? 상품 직접 등록 안 해보셨다 그랬죠? 수동으로 한번 등록해보셨나요? 한 개에 올리는 사람 몇 분인 거죠? 갖고 있으면 DB 말고 그냥 상품 그러니까 그 유니지오 시키나고 뭐다 30분. 하나에 30분이면 다른 방법이 없고 이게 여기 도면투표 있는 거다. 그리고 이미 좀 쓰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한 5분이면 하나 올릴 거예요. 그렇죠? 5분이면 하나 올릴 거예요. 그럼 1시간을 몇 개 올리죠? 12개죠. 10분에 2개니까 곱하기 6하면 12개. 그래서 이런 거 빡시게 일한다. 화장실도 안 가고 열심히 일만 한다. 밥도 안 먹고 일만 한다. 해서 12시간 일하면 144가 올라가. 이런 일하는 거 주말도 없고 뭐 가정도 없고 일만 하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빡시게 일하면 4,500개 올라가. 근데 그게 한 마켓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 인건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인건비로 계산을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써가지고 5천만 원이라고 치죠. 그럼 12시간이라면 하루에 6만 원이겠네. 한 달이면 180만 원일 거예요. 주말에 뭐 일 다 하니까 4,500개 올리는데 그 정도 돈이 돼요. 그 정도 빌려도 돼요. 뭔가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제 들으셨을까 잘 알겠지만 도면투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생 상품이 많다. 신상품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게 한마디로 계속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신상품 나온다는 분이 피곤해요. 따라잡기. 왜냐면 뭐 매일 10개씩 나오는 이런 게 아니고 여름 전에 갑자기 몇백 개 팍 나오고 크리스마스 겨울 때 갑자기 4,500개 팍 나오는 거예요. 이거 따라잡기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 전 계절 제품이 품절이 되는 거예요. 물건 내리지 않으면 꼬이 고개 가서 욕먹고 이런 것도 생기니까 빨리 물건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상품 주문이 들어오면 그 상품 주문 취합해가지고 도면투표를 좀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도면투표에서 배송으로 넘어가면 송장본을 긁어서 또 분리해가지고 각 마켓에 뿌려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람 한 명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화를 내시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뭘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혼자 하는데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2,500개? 그거 올리고 신상품 올리고 품절 내리는 상황도 버겁다 이거죠. 근데 그분의 얘기를 막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면서 물론 그 부서를 이끌던 분이 그분 나라로는 최선을 다한 거겠지만 그냥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고객들한테 무심했구나. 우리는 단지 상품수 늘리는 것만 하고 그걸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당신들이 알아서 해 라는 부분으로 무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런 어떤 모든 서비스들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고객들을 열심히 도울 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돈 벌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질 때 도면투표는 저절로 성장한다는 바탕 때문인데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저희 그 프로그램 인터넷 쪽에 있으세요. 그 프로그램하고 매일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만들 프로그램사들도 섭외를 하고 해서 거의 7개월, 8개월 만에 프로그램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저희 그 마켓 판매품에 있는 게 10,000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10,000가지 상품을 한 마켓에 싹 다 등록해 드리는 부분을 저희가 뭐 프로그램 비용하고 인건비 100% 자동일 수는 없으면 삶을 걸어줘야 되잖아요. 내려가는 것들 다시 잡아가지고 걸어줘야 되고 그리고 인건비까지 다 쳤을 때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20만 원도 이것저것 비용 다 들어가는 거 치면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어차피 다른 데 급하는 게 아니라 도면투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 비용으로 해드리자라고 해서 10,000개 상품을 한 마켓에 싹 다 등록해 드리는 비용을
10만 원만 받습니다. 그러면 옥션 지마켓 11번과 인터파크 싹 다 등록해도 부가세까지 포함해도 43만 원 들어가요. 비싼가요? 비싼가요? 이거는 아까 잘 말씀하신 건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산이 빨라야 되겠죠. 이게 이득인지 손해인지 그게 빨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결제 용으로 넘어가고 저희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메토페에서 끊임없이 신상품이 나올 때 그걸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도메토페 상품이 신상품이 딱 등록이 되면 고객이 주문한 사이트에서도 딱 신상품이 등록되고, 도메토페에서 품절이 되면 고객이 신청한 사이트에서도 품절이 되고, 고객의 사이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가지고 와서 도메토페로 같이 넣고, 도메토페에서 출고가 되면 주문번호 각 마켓에 그 고객이 요청한 마켓에 뿌려지고 배송금으로 넘겨드리고 라고 하면 잡무가 주는 거겠죠. 어떤 사람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토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도토로라는 프로그램이 그 모든 작업을 대신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이 비용도 저희 이것저것 다 따라봤더니 최소 월 1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만 원씩 하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역시 최저 비용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월 7만 원씩 한 마켓당입니다. 월 7만 원씩. 그러면 옥션 지마켓 실버가 인터파크를 싹 다 하더라도 한 30만 원 돈이면 될 거예요. 이 비용이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난 뭐해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생겨나요. 뭘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것만 딱 신청하면 돈이 벌려질까요? 그냥 월 30만 원 내고, 아니 10만 원씩 다 상품 등록한 다음에 월 30만 원씩 내면 가만히 수익이 생기고 부자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신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실 분들을 원해요. 저희 프로그램 팔아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신청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서로 웃는다서 계속 보내면 어때요? 서로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작물을 더 들어요. 일이 많아지고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어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작물을 덜어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나는 뭐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할 거 무지 많죠. 일단 제목도 수정을 해야 되고, 프로모션도 걸어야 되고, 키워드 그 희망 검색을 하든가 유사 검색을 바꿔주셔야 되고, 그리고 광고를 또 배우셔가지고 광고하는 방법도 익히셔야 되고, 전략 상품 만드셔야 되고, 할 일이 무지 많아요. 보통 제가 다른 창업 설명 때는 요거에 대해서도 좀 앞에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아카데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할 일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만으로 단지 나는 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사업 안 하시는 게 속 편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배송된 사업을 말씀드리든 또 지금 연동 서비스를 말씀드리든 오픈마켓 기준이잖아요, 보통. 근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픈마켓에만 의존해서는 여러분들 미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픈마켓에만 의존해서는 미래가 없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그거는 뭐 부분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오픈마켓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그냥 조금 막말을 할게요. 오픈마켓은 여러분들을 개싸움시켜서 삥 뜯는 곳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옥션에 제일 처음 옥션이 생겼을 때 광고가 뭐였냐면요, 배철수 씨가 그 성공을 했었는데 여기 뭐 A, B, C, D 있고 사람들이 땅 파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마진 낮춘다는 걸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마진 낮추면 낮출수록 판매자들은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근데 마진도 낮추는데 수수료는 더 커져요.
수수료 계속 세지고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 광고 안 하면 판매가 안 되게끔 계속 사이트를 만들어.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책이 무슨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지네 맘에 지네가 꼴리는 대로 갑자기 정책을 확 바꾸면 내가 하고 있던 방식대로 못 팔 수도 있어요. 남의 그 정치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가게, 자기 가게.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상호, 자기 가게잖아요. 쉽게 생각을 하면 뭐 이런 걸 1,000원에 판다 라고 하면 사장님 이거 1,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럼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이게 100개가 필요한데요 라고 하면 사장님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그 재고에는 확인이 디테일하신 답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100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왜냐면 옥션 지마켓 실버인가 얘 수수료 내는 거 요즘 소비자들 다 알아요. 그럼 모르는 소비자가 누가 있어요? 저도 수수료를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쇼핑몰에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예, 제가 그 수수료 빼드릴게요. 수수료 빼서 900원 해드릴 테니까요. 100개면은 9만 원이네요. 9만 원 입금을 해주십시오. 국민은행 욕사사이 9만 원 사. 이렇게 하면 거기 뭐라 그랬어요? 아, 장난하세요. 제가 사장님 어떻게 입고요? 라고 하겠죠. 그냥 물건부터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입금할게요. 라고 하면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장난하세요. 제 고객님 어떻게 입고요? 라고 하겠죠. 서로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쇼핑몰 있으면 저기서 사세요.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옥션에서 1,000원에 파는 것보다 자기 사이트에서 850원에 파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내가 옥션에서 100건을 팔아요. 근데 장사라는 게 고정 고객을 쌓아나가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미래 지원력이지 계속 맨땅 헤딩하면 이건 미래 없어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고정 고객을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저금의 비율을 높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고객한테 내가 100명한테 팔았으니까 그 100명한테 다시 광고를 하고 싶어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없죠. 쿠폰 발행을 할 수 있어요. 옥션의 수수료 주고. 하지만 내가 임의적으로 그 고객 DB를 내가 광고하는 데 쓰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하지만 내가 내 쇼핑몰에서 고객 DB로 이용해가지고 메일 보낼 수 있죠. 문자 보낼 수 있죠.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다 미래 지향적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리셀러 만드는 그 시점으로 들어와서 얘기하면 근데 시중에 보니까 쇼핑몰 만들려고 하고 구축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해가지고 다시 쇼핑몰 분양이라는 부분까지 만들었습니다. 비용이라는 게 가장 걱정이 되잖아요. 아까 그 연동 비용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연동 비용. 자동으로 다 모든 연동되는 주문도 연동되고 상품 등록도 연동되고 이 연동 비용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30만 원. 네? 7만 원. 7만 원, 월 7만 원. 한 마켓에 월 7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냥 그것만 내시면 돼요. 그것만 1년 동안 딱 계약을 하시면 뭐 신용카드 12개월로 하시든 뭐라든 그거 딱 하시게 되면 나머지 세팅이고 뭐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피곤이 어떤 거냐. 디자인은 보통 요 정도 디자인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장님 사고가 들어오는 거고요. 사장님이 신청하신 도메인에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기존에 있으면요. 기존에 있는 거를 저희가 이거는 장착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 집사라는 곳에 저희가 장착을 해드리는 거고 거기에 어떤 그 저희가 쏴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으시면 피지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 피지는 그대로 또 쓰실 수가 있어요. 저도 카페 집사에 도면에
카페 숫자 있으시면 그거는 제가 한번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사이트가 있는데 카페 숫자를 보면 돼요. 아니 새로 도메인 맞는데. 도면은 새로 아니 뭐 도면을 가지고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뭐 기존에 쇼핑몰이 있으시다면서요. 그 카페 숫자를 통해서 연결된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폐기시키고 도메인 지금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드리면 가장 좋은 게 여기 잘 아실 텐데 온오프라인에서 같이 작업을 하셨다는 거죠. 요즘 추세는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래도 오프라인이 대세야. 아니 요즘 온라인 대세지. 온라인으로 뭔가 다 사람들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오프라인을 사는 사람이 아니야 온라인을 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시죠. 서로 싸우시는 분이 있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온오프라인 결합하는 게 가장 좋죠.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자기 가게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옛날처럼 이렇게 두꺼운 책자 들고 다니서는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 여기에 있는 정보는 변하잖아. 이거는 변하는 게 적용을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변하는 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걸 가지고 신규 거래처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쇼핑몰을 저희가 고비용에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네 가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송대, 그리고 리셀러, 그리고 오픈마트 연동 시스템, 쇼핑몰 분양 시스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어차피 빵 찍어내듯이 도면 투표한 거 그대로 갖다 파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 설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 저희 도면투표 DB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화할 수 있는 이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고객의 부담을 저는 늘 생각을 하고요. 고객의 미래도 생각을 하고 꿈을 꿉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만의 가게라고 보통들 얘기합니다. 그럼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이거 제가 딱 10초 드리는데 10초 안에 맞추시면 제가 그분한테 2만 원 정리 좀 드리겠습니다. 10, 9, 8. 영업하고 있어요. 네? 영업.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일반 그 사업이나 뭐 사업하는 책들 보면 꼭 나오는 얘기예요. 자기 부를까? 선생님 적어주시고 가시죠. 맞습니다. 자기 물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꼭 저희 아이디어 비번은 아니 아이디만 적을 것 같아요. 자기 그 상품을 뭐라고 할까요? 다른 말로 브랜드라고 하죠. 브랜드를 창출하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책에서 적어도 한두 번 봤을 거고 어디 그 TV 막 틀다 보면 어떤 뭐 강의하는 거에서 꼭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고민이 이건 거예요. 그래, 다른 걸 만들어도 브랜드를 창출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빵 찍어내듯이 뭐 똑같은 거 하는 것이 무슨 브랜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업은 있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드리고 꼭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특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도면투표가 고민을 하다가 또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 서비스가 뭔지 설명드리자면 도면투표 제품이 몇 개라고 했죠? 만 개? 만 개인가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5만 개. 재고를 가지고 가고 있는 상품이 만 개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4만 개 상품은 재고를 안 가져가는 상품이겠죠. 도면투표로 다시 건너가 볼게요. 도면투표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카테고리가 쭉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조금 중요도예요. 이미 카테고리 중요도에 따라 조금씩 투입할게요. 여름 대용품이 여기 뜨지만 여름이 지나면 하단으로 맨 하단으로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 맨 상단에 있는 게 그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낱개 판매 톤에 있는 것들을 G라는 코드를 넣습니다. 그에 반해 박스 단위로 무료 대행이나 유통 대행을 해드리는 상품이 A로 시작합니다. 다 A 상품들이죠. 그렇죠? 이 상품들이 저희가 매일 4, 50까지가 제거가 돼요. 4, 50까지가 매일 세트로 올라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장님이 국내에 직원 한두 명 두고 사무실 하나 내고 중국 현지에 저보다 한 4명 정도의 사람을 두고 사무실을 놓고 푸틴에서 계속 상품 개발을 해도 하루에 4, 50까지 상품 개발을 못해요. 신상품 위주로만 한다고 치면 그렇게 개발 못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중에서 내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따끈따끈한 무역 신상품 정보를 계속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그냥 내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치자고요.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도메토피아와 수업을 쓰고 따질 많은 것들을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이 숫자도 약간 엉망이고 뭔가 약간 좀 메라코리하게 보이는 식의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사고 싶어요. 그래서 나만의 상품으로 만들고 싶어요. 나만의 상품. 한 박스씩 구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거는 딱 부담스럽지 않고 좋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상표가 필요하지. 상표. 두고 팔아야죠. 왜냐? 근데 이걸 따로 사장님이 책을 따로 두려면 이 상품만 파는 거잖아요. 나머지 막내 상품을 같이 팔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메토피아에서는 창고 관리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물류 서비스. 근데 그게 비용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박스에 보통 10,000원 정도 받아야 돼요. 한 박스에 10,000원의 비용은 저희가 재고 관리, 반품 관리, 그리고 다른 물건하고 포장해서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제가 고객 입장 따져볼게요. 가장 포인트를 나만의 상품이라고 두자고요. 나만의 상품이라는 부분의 포인트를 딱 두자고요. 그렇다면 딱 첫 번째 되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원산지 밑에 뭐라고 써있죠? 네? 도매가라고 이렇게 되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나만의 상품이에요. 나만의 상품인데 내가 도매가로 사서 공급한다? 여러분 약간 말이 안 되는 거 같지 않나요? 내가 도매가로 팔을 수 있어야 나만의 상품이죠. 장사를 이해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소매로만 팔 수 있어. 그게 무슨 나만의 상품이에요? 적어도 나만의 상품이라면 내가 도매상에서 공급할 수 있어야 나만의 상품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매특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상품이라는 거에 제대로 딱 맞추려면 나한테 그냥 수익가로 줘요. 나 수입 수수료만 먹고 그냥 나한테 그런 수익가로 줘요. 그런 의미가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사장님?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드리겠다는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한테 듣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빠질까요? 신상품 AT 기준으로 한 20%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래된 ATS 상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가격 변동 요인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은 실제 가격을 조정을 해봐야 되겠죠. 무조건 그렇게 때린다고는 못하는데 이렇게 따끈따끈한 ATS 제품들은 그냥 기본 다 2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제품이 있어요. 제품이 있으면 이걸 딱 보다 보니까 뒤에 원산지 중고 오일 수입 판매원이 주식회사 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상호가 도메토피아예요.